바뀐다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물질의 변화는 크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있는데 물리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태변화 같은 것들이 성질이 안 변한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또는 종이 같은 걸 찢을 때도 성질이 안 변하는 거죠. 하지만 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완전 새로운 물 같은 게 만들어졌다. 완전 새로운 성질의 것이 만들어진 거니까 성질의 변화가 생긴 거지. 이거 무슨 변화가 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소가 이렇게 수소입니다. H. 얘는 산소입니다. 산소입니다. 산소. 둘이 만났네. 둘이 만나서 H2를 만듭니다. 산소 하나 따로 떨어져 나오고요. 여기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뭔가 이상하죠? 반응물에 수소가 두 개 있는 건 맞아. 생성물 수소 두 개죠. 반응물에 산소가 두 개 있죠. 반응물에 생성물에 산소가 하나밖에 없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산소 하나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수소가 한 분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물 분자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오늘 할 건데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한 개의 산소 분자랑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원자들이 완전히 다 분해돼서 새롭게 재배열되었죠. 완전 새롭게 재배열되었죠. 다시 말해서 화학 변화는 분자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분자가 깨져서 완전히 다시 재배열되고 분자가 깨져버려서 재배열돼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 새로운 분자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깨졌어. 분자가 깨지면 무슨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잘 봐봐. 여기 물과 얼음 물어봐야지. 여기다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이거는 물리 변화인가요? 화학 변화인가요?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예요. 자, 물리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물 분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얼음이 될 때 이것들의 물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들이 다다당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육각형 구조를 만들려고 달라붙는 거지. 다시 말해서 분자가 깨졌냐? 이 분자가 깨졌어 안 깨졌어? 분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었죠. 이렇게 분자가 유지되고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는 것은 물리변화다, 화학변화다? 물리변화다. 분자가 깨지면 화학변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썼을 때 분자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잘 관찰하면 어떤 게 화학변화고 물리변화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방금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식을 완성하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학 반응식 완성한다. 그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왼쪽의 물질이 오른쪽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이라 그래서 여기다 는을 쓰면 안 돼요. 과학에서는 왼쪽의 물질이 오른쪽 물질로 변화된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응이 일어날 물질이라서
반응물이라고 불러주고요. 화살표 오른쪽은 이제 생성된 물질이라서 뭐라고 한다? 오케이, 생성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지. 이때 반응물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라면 생성물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도 몇 개예요? 4개여야 하고요. 반응물에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면 생성물에도 산소 원자가 몇 개예요? 2개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반응물 전체의 질량은 얘의 질량, 얘의 질량, 얘의 질량, 얘의 질량이겠죠. 반응물 전체의 질량은 생성물 전체의 질량과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질량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질량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앞에 숫자를 맞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뭘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 라고 표현합니다. 뭘 맞춘다고요? 개수 아니야? 개수를 맞춘다 라고. 야, 계속 배웠잖아. 개수를 맞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배웠잖아. 2학년 1학기랑. 배웠던 거죠 이거? 네? 아직은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배우기는 배우긴 했어? 학교 학교 안 했어. 미술은 안 맞는데? 아직 안 나왔어. 예수는 2학년 1학기랑. 자 이제 아닌가? 몰라. 네? 화면으로 정리를 할게요. 화면으로 문제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계속 들었어. 그럼 그러니까 난 모르. 애수가 2학년에 나오는 아닌가? 2학년. 2학년 1학기인 것 같은데. 미안.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쉬워요. 빨리 봅시다. 보세요. 네. 자 물리적인 변화란 성질이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성질이 안 변하는 게 물리 변화죠. 자 컵이 깨지고 종이 자르고 설사 휘어지고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 되죠. 설탕의 성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성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물리 변화입니다.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 들어가는 현상이나 향기, 꽃향기가 나는 것도 다 그냥 물리적 변화예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던가 물을 끓이면 수육이 된다. 이거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도 분자가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변화 뭐가 있냐?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것들이야. 자, 봐봐. 성질이 바뀌어. 과일이 익어. 맛이 바뀌죠. 가을에 단풍이 들어. 색깔이 바뀌죠. 철이 녹슬어. 더 이상 철이 아니죠. 자석이 안 붙어 얘는. 깎아놓은 사과 색깔 변하죠. 색깔 변하면 맛도 바뀝니다. 성질 바뀐 거예요. 이거 다 화학 변화고요. 자, 반딧불이가 빛을 내요. 자,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성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것도 화학 변화이고요. 양초라는 물질이 빛과 열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도 성질이 바뀌는 거죠. 네. 메테인이라는 연료가 또 연소에서 빛과 열을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테인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죠. 다른 성질로 바뀌는 거야. 메테인 비자식을 까먹었어요. 메테인이 채널 4번에서 메테인이 나온다 그랬죠? 채널 4번에서 메테인이 나온다. 자,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을 해요. 달걀 껍데기 안에서 달걀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성분이 식초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성질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화학 변화가 되고요.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것도 이것도 이산화탄소가 막 새로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 자, 질산납하고요. 배웠어요? 아이오딘화 칼륨이 만나면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집니다. 색깔은 무조건 노란색. 아이가 똥 싼다 그랬죠? 아이가 똥 싸서 항상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물질,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앙금 생성 반응 역시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다, 화학 변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석회수에 입김 불어넣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앙금이 생겨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거든. 이런 앙금 생성 반응은 모두 화학 변화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화학 변화나 물리 변화 일어날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나 좀 볼게요. 물리적 변화는 분자가 깨져 안 깨져? 물리적 변화는 안 깨지죠.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물리 변화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물 분자들이 가깝게 있었는데 이렇게 물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졌네? 물 분자 깨졌어 안 깨졌어? 물 분자가 깨지지 않았죠. 그러면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성질은 안 바뀝니다. 그죠? 하지만 전기를 빠지시직 가해서 얘를 분해시켜버려요.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해버렸죠. 이거는 분자를 깨트렸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의 전기 분해 역시 화학 변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어렵다고? 네. 일단 상식적인 상식선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죠? 변하는 것.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죠. 분자가 깨져가지고 다른 원자끼리 막 결합하는 거니까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분자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성질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게 되게 많네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같아야 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아. 그러므로 총 질량도 바뀌지 않겠네요. 물리 변화 일어나도 질량 안 바뀌고요. 화학 변화 일어나도 질량이 안 바뀝니다. 질량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버터 같은 거를 칼로 싹 자르면 이건 물리 변화인가요? 당연하지. 근데 안쪽에 질량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두 개 질량을 다 더해야지. 왜 한쪽만 지? 왜 한쪽만 지요? 둘 다 재야지. 아니 한쪽 소리야. 아니 이상한 소리였죠? 질량이 변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질량이 변할 수가 없어요. 질량 보존 법칙에서 질량은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 원자를 내가 세상에서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그럼 타노스 정도만 가능해. 타노스요? 나는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원자를 파괴하는 건 스톤을 파괴하는 거와 비슷한 거야. 스톤. 정확하게 파괴가 잘 안 돼. 왜요? 좋은 예죠. 자, 화학 반응식 볼게요. 화학 반응식은 어디 넘어가. 수소 좀 파괴. 뭘 파괴? 수소 좀 파괴. 수소를 파괴하라고요? 자, 아까 했던 건 화학 반응식은 자, 우리 물이 만들어진 화학 반응식 쓸 때 먼저 한글로 왼쪽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쓴 다음에 이 한글을 뭐로 바꿔? 화학식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물을 왼쪽에 배치시키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배치시킨 다음에 가운데는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바뀌지 않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앞에 얘는 2개, 얘도 2개 만들어진다. 아까 개수 맞추는 거 했었지? 이렇게 원자의 종류 개수를 맞춰서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을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맞춰볼게. 그럼 이걸 안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쌤이 한번 맞춰볼게요. 봐봐. 네. 안 보고 있. 여러분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 가릴. 자, 퀘스천. 시험다. 퀘스천.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을 완성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암모니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암모니아는 화학식이고요. 이 농협의 NH 세 개의 암모니아.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질소하고 수소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질소 분자 상태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수소도 분자 상태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지면 되겠네. 자, 잘 봐. 그리고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반응물의 수소 원자 몇 개 있니? 2개 있죠?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헐! 하나밖에 없죠. 1. 선생님 수소라고 했죠? 수소는 3개 맞습니다. 쏘리. 수소 2개 있죠? 여기 수소 3개 있죠?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맞춰야 됩니다.
질소 먼저 맞춰볼게. 질소 여기 2개 있죠? 이 질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다가 2자를 쓰는 거. 질소 2개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몇 개 됐어? 3개짜리가 2세트. 6개가 된 거예요. 생성물에 수소 원자가 6개가 된 겁니다. 반응물에 수소 원자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3세트를 써주면 6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옮겨가면. 아니면.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래서 반응물의 전체 원자 수와 생성물의 전체 원자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개수가 1이 생략된 거죠. 1대 3대 2라는 개수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의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질소 분자가 하나 있을 때 몇 개의 수소 분자를 데려와야 돼? 3개. 3마리의 수소 분자를 데려와서 그럼 뭐 몇 개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아니 2마리. 2마리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분자 수 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개수의 비가 1대 3대 2라면 여기에 투입된 분자 수의 비도 1대 3대 2가 되겠죠. 분자 수 비와 같아지게 되겠네요. 맞죠? 이거 어떻게? 뭐라고? 숙제는 어떻게 되나? 숙제? 숙제가 많아졌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이거. 지났잖아요. 아유, 이래. 네? 아니야, 금방 끝나. 화학 반응. 자, 방금 했던 거 얘와 얘가 합쳐지는 거지. 합쳐지는 화학 반응을 화합이라고, 화합. 반대로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분해하는 것을 분해라고 하고요. 서로 자리 바꾸는 걸 치환된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원자가 다시 재결합. 분자가 깨져서 재결합. 분자가 깨져서 재결합이죠. 전부 다 화학 반응의 예가 됩니다. 성질이 바뀌었잖아, 그치? 선생님. 저기 있다고 그랬는데 시완이 잘 바꾸는 거 있나요? 얘가 일로 갔잖아. 그래? 얘가 일로 갔지. 시완 그 A 플러스 B 같은 거 한 문제로 바꿔가지고 퉁치는 거 있는데요. 무슨 말이지? 그 약간 뭐 복잡한 식에서 보면 약간 A 괄호 A 플러스 B 괄호의 제곱 괄호고 2A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A 플러스 B 같은 거 계산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 A 플러스 B 그냥 A라고 묶고 퉁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A를 더 좋잖아요. A 플러스 B가 그냥 수학에서 시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맞아요. 좀 다르군요.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은 이렇게 어쨌든 원자가 깨지고 분자가 깨지고 있으면은 화학 반응이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3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숙제는요. 안돼. 111쪽 개념 확인 퀴즈 풀 수 있고요. 네. 112, 113, 네. 114, 115 쭉 해서 드디어 121쪽 개념 한 걸음 더까지 쭉 풀어보고요. 답도 맞춰보고요. 고민도 좀 해봐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숙제도 못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많아요. 아니, 이게 실력 따지게 2개 했어가지고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서 이런 거. 없어요. 잘하라고 해주시. 능력 있으면서 이런 거. 설명해줘. 뭐지? 그러면 최선을 보겠습니다. 최선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라고 풀어야지?